네, 안녕하십니까. 빡화를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빡화를 진행하고 있는 소피스트 사무소의 대표 프로듀서 김준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멤버분을 이제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팟빵에 팟빵이란다. 저희 소피스트 사무소의 식스맨이자 소피스트 사무소의 괴조, 예, 김영성 클로니클 김영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클로니클 김영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방송에 칼잡이 안 선생님께서는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둘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저희 둘이 진행한 지가 저희 둘이 방송을 같이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죠? 오래 됐죠? 네,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렀는데 저희가 이제 둘이서 방송했던 게 예전에 정말 예전에 저희가 그 스트리밍 플랫폼이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에 저희끼리 이제 방송을 만들어서 올렸던 시절에 저희 둘이 이제 그때 방송을 같이 했어요. 그때 이제 애니메이션 리뷰 방송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그게 보자. 이제 10년이 넘어가네요. 10년 전에 하고 그다음에 10년 뒤에 또 이렇게 둘이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어떠세요? 뭐 그냥 별 새롭다는 느낌은 안 들고 네. 그냥 뭐 항상 그냥 어쩌다 보니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음. 뭐 그렇게 큰 감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신 예. 있다. 자신 있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자신 있다기보다는 그냥 빨리 하고 싶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안생님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끼리 또 방송을 한번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을 풀기 위해서, 몇 가지 소식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 방송이, 플랫폼을 변경했습니다. 최근에 그 팟캐스트, 특히나 한국에서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일 겁니다. 2월 초부터 진행된 팟빵의 저작권 관련된 무분별한 컨텐츠 삭제 혹은 저작권법으로 인해서 조금 막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요. 물론 불법적인 저작권에 관련된 어떤 음원이나 파일들을 팟빵 측에서 내리거나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명 불법적인 부분이 아니고 합법의 선에서 컨텐츠를 만들어 왔던 사람들 또한 그 부분에서 피해가 막심하게 생겼기 때문에 저희 소피스트 사무소는 그 부분에 있어서 팟빵의 어떤 운영 방침에 동의할 수 없기에 저희는 플랫폼을 스포티파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에서 이제 저희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크로니커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그냥 그거는 팟빵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네, 촌철살인의 음.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그렇거든요. 진짜 제가 팟빵과 연이 정말 깊어서 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플랫폼을 계속해서 이용을 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갈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래도 팟빵만 한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플랫폼을 쓰고 있었는데 이런 선택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팟빵을 이미 나가신 상태고요. 저희 또한 그분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여튼 소식 전해드리고 또 두 번째 소식은 저희가 그 플롯을 좀 바꿨어요. 방송의 플롯을 좀 바꿔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유인 즉슨 저 혼자서 너무 원맨쇼를 하는 것 같다.
뭐 원맨 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들으면서도, 혼자서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보니까,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변경을 해서 좀 더 다른 분들의 이야기나 좀 다른 분들의 의견도 조금 들어보고 하는 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플롯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플롯에 대해서는 딱히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진행을 하면서 바뀐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셨으면 하고요. 네, 여튼 이렇게 두 가지 소식 전해드리면서 바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가볍게 그 입을 풀기 위해서 한 주간 영화계 소식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처음 있는 코너죠. 일단은 네. 좀 안타까운 소식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 뭔가요? 선생님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김세론 배우께서 향년 25세로 안타까운 이제 이별을 조금 하고 말았습니다. 자택에서 이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뭐 김세론 배우께서 사망하신 것 같고요. 네, 많은 추모 행렬이 이어졌죠. 복귀작을 이제 잡고 있었는데, 기타맨이라는 복귀작을 이미 촬영을 했더라고요. 이미 지난해 11월에 음, 촬영이 끝난 상태고, 기타맨은 이후에 뭐 제작이 되어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여튼,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거 소식 알고 계셨어요? 네, 듣기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뭐, 사실 김세론 배우께서 그 좀 일이 있었잖아요. 좀 그렇죠. 국민들의 분노를 살 만한 좀 일을 뭐 본인께서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어떤 질타를 받았었고, 또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뭐 질타받을 일이었죠, 사실. 그때 당시 그 일은. 맞죠? 질타받을 일이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대가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주운전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거는 뭐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덮을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이 죽음에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조리돌림 한 건 또 사실이에요. 그죠? 그쵸? 이제 그 사망하고 나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김세론 배우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라는 기사가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 조롱을 많이 했죠. 뭐,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다. 뭐, 그래봤자 뭐, 어떻겠냐. 저 언론 플레이 하는 거다. 이랬는데, 실제로 김세론 배우가 좀 많이 안 좋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느 정도냐면 이제 카페에서 알바를 실제로 했을 정도로 생활고가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카페에서 알바를 할 정도로 이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뭐 소속사로부터 위약금, 뭐 이제 광고 취소나 TV 드라마 취소,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의 잘못이 있긴 하다만 그 부분에 있어도 이제 감당 못할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망과 조금 이런 부분도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튼 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첫 번째 소식으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소식은 조금 심화된 소식인데 2024년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을 한 미겔 고메즈 감독의 그랜드 투어가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그랜드 투어라는 일단은 그 미겔 고메즈 감독님은 이제 포르투갈 감독님이신데 이분이 찍은 작품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조금 음,
다큐에 가까운 영화들을 꽤나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이 그래, 다큐. 예, 그래서 이 그랜드 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투갈의 현 상황에 대한 약간의 비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안 봤어요. 근데 이 영화가 이제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마 이런 영화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이나 부산 같은 음. 그런 대도시에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김 선생님은 칸 영화제에 관심 없으시죠? 예, 관심이 없어요. 아마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관심 있으시잖아요. 뭐 뉴스로 나오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의 무슨 배우가 칸 영화제 가서 상을 탔다던가 뭐 이런 거는 이따금씩 들어보셨죠? 네, 들어는 봤죠. 칸 영화제가 어디서 열리는지는 알고 계세요? 칸이겠죠. 칸이요. 뭐 올리버 칸입니까? 칸 어디? 칸이 어딘데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씨, 들린 정말 적이 없. 진짜. 칸 영화제는 프랑스에서 열립니다. 프랑스에서. 네, 아, 예, 꽤나 이제 뭐 위험 있는 그런 영화제죠. 예. 여튼 얄라. 네. 여튼, 그랜드 투어 국내 개봉 소식을 또 다뤄봤고,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건 조금, 김 선생님도 좀 흥미가 당길 만한 소식입니다. 어, 뭔가요? 최근에 그 예고편이 이제 나오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끈 영화가 있는데, 이병헌, 그리고, 많은 말들이 많았던 유아인 배우가 찍었던 김형주 감독의 그 승부라는 영화가 3월 말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예고편이 처음으로 올라왔는데요. 어, 어, 이게 그 승부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조훈현 바둑기사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창호 구단은 알고 계세요? 이창호 구단이요? 예. 뭐 이세돌, 이창호 뭐 이런 분들이 저희 세대 때 좀 날라다니시던 바둑 기사 분들이셨는데 있기는 했는데, 예,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이 그 이창호 구단의 스승이 조훈현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 조훈현 선생님이 이창호가 아직 만성하기 전에 이창호한테 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 그 사건과 그 이후에 조훈현 선생님이 했던 행보를 그린 영화가 바로 이 승부라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병헌 씨가 이제 그 조훈현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거고 유아인 배우께서 이제 이창호 역할을 하게 되는 천재의 어떤 바둑기사의 역할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주목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김 선생님? 음, 뭐 관심이 있으면은 보겠는데, 네. 그냥 흥미가 없으면은 안 볼 것 같은데. 아, 또 이렇게 땡기진 않는군요. 이런 주제가. 예, 안타깝네요. 예, 이병헌과 유아인을 들고 와도 땡기지가 않는다. 그렇죠. 저는 뭐, 그냥 흥미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라. 아, 그래요? 아, 어떤 부분에 흥미가 있죠? 최근에? 마음에 꽂히면 보는 거고, 안 꽂히면 안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진행이, 진행이 힘드네요. 아, 피드백을 이런 식으로 받으니까, 진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방송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장난, 여튼 알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승부 재밌을 것 같거든요. 뭐 김영주 감독은 이제 감독으로서 첫 작품인 걸로 알고 있고, 이거 각본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윤종빈 감독께서 또 각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윤종빈 감독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튼 네. 영화 소식은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예, 그럼 바로 오늘 본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노량 죽음의 바다입니다.
네, 오늘 저희 빡화에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노량, 죽음의 바다, 부제죠, 죽음의 바다. 예. 그렇죠? 김한빈 감독의 노량인데, 제가 그 파일럿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피하고 있는 작품인데, 두 번째로 걸러버렸어요. 여튼 뭐 봤습니다. 잘 보고 왔는데, 차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기본 정보 훑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뭐 제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량 죽음의 바다고요. 이거 이제 그 부제가 죽음의 바다인데 부제를 죽음의 바다라고 한산도 때도 부제가 있었어요? 한산도 때는 부제 없었죠? 한산도에는 부제가 있었어요. 한산 때는 용의 출현. 용의 출현. 명량 때는 부제가 없었죠, 그죠? 그쵸? 명량 때 부제가 없었고요. 이제 어, 개인적인 말씀을 좀 네. 드리자면 그 명량에 부제가 없었는데 한산에 부제가 있고 노량에 부제가 있다. 이것조차도 조금 하하 짜친다.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뭐 짜칠 수는 있어도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내용이. 뭐 그렇죠. 뭐 내용이 맞기는 한데 네, 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여튼 제목은 노량 죽음의 바다. 예. 예, 노량 죽음의 바다고요.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소장님이 말씀했듯 이제 명량 이제 한산 용의 출현에 이은 이제 3부작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네, 김한민 그 이순신 트릴로지의 마지막 작품. 그렇죠? 예, 개봉일은 2023년 12월 20일에 개봉을 했고요. 네. 예, 감독은 아까 이제 소장님이 말씀을 했듯 김한민 감독님이 감독을 맡아 주셨습니다. 김한민 감독 하면 이제 뭐 이순신 3부작으로 제일 유명하죠. 뭐 이순신 3부작도 유명하신데 그 전에는 뭐 제가 기억나는 걸로는 이제 뭐 최종병기 활이랑 그다음에 그렇죠? 극락도 살인 사건 요 정도가 아마 대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다른 그래가지고 작품도 보셨어요? 혹시 김한빈 감독님의 다른 작품? 최종병기 활은 봤어요. 어떠셨어요? 전쟁물 같아서 좋았어요. 그냥 재밌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게 뭐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그 감독님을 제가 상당히 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서 좀 그렇습니다. 예, 여튼 네, 그건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네. 뭐 이제 각본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김한민 감독님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윤홍기님이랑 이나라님이 같이 이제 각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주연 배우로는 김윤석 배우님, 그리고 네. 백윤식 배우님, 그리고 정재영 배우님, 그리고 허준호 배우님, 그리고 김성규 배우님 외에 뭐 이제 여러 이제 유명 배우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연이라고 한다면은 뭐 김윤석, 백윤식, 정재영 이 세 명이 주연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 타임은 153분이고요. 어, 153분이고 이제 시간과 분으로 따지면 2시간 32분입니다. 꽤 길어요. 꽤 긴 진짜 길죠? 작품입니다. 예. 꽤 길고 이제 배급사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랑 그리고 에이스 메이커 무비웍스에서 이제 배급을 했습니다. 추가 사항인데요. 이제 네네. 명량 때도 그랬고 한산 때도 그랬고 어 이번 노량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 배우는 없어요. 보면 배우들은 다 그러니까요. 한국 배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일본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한국 분들이 명량 때부터 그렇게 줄곧 뽑아왔죠. 그렇죠. 다 한국 분들이시고 심지어 이전에 있던 최종병기 활에서도 거의 다 한국 배우였어요. 그렇죠. 근데 최종병기 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 분들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했는데,
여튼, 예, 계속 한국 배우분들을 고집하고 계세요. 예, 근데 한국 배우분을 넣었는데 이제 그 해당 국가의 해당 이제 나라의 이제 언어를 이제 쓰는, 그쵸? 해당 나라의 이제 일본이면 일본어를 쓰고 이제 명나라면 명나라 언어를 쓰는, 예, 그런 이제 특이사항이 좀 있어요. 한국 배우를 넣고는. 어, 뭐, 잘 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그죠? 예, 뭐든 간에 그죠? 뭐, 잘 하시면 이제, 뭐,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뭐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아는 사람들이 듣는 듣는 귀에 걸리는 그 발음들이라던가 그런 이 자연스럽지 않은 그 말투라던가 이런 게 조금 들릴 때가 있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자였어서 아무래도 일본학을 제가 전공을 했다 보니까 이게 안 그러려고 하는데 들리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음. 그래서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문제를 꼽는 부분은 그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제가 문제를 꼽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감독님에 대해서는. 예. 음. 음.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노량 같은 경우는 이제 명량은 이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지만 이제 그 이후로 나온 한산이랑 이제 노량 같은 경우는 1,000만 관객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 그 기사로 그때 이거 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노량은 손익분기점을 못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손익분기점이 720만 명인데 음. 대한민국 총 관객 수는 457만 명 정도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23년도 12월에 개봉한 영화 치고는 좀 연말에 개봉한 영화 치고는 좀 그렇긴 하죠. 그렇죠. 많이들 영화 보러 가시기 딱 좋은 때에 개봉한 영화인데 성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어, 이게 그 하나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쿠키 영상이 있대요. 네, 있어요. 근데 근데 저는 그 영화 이거 엔딩 크레딧 올라가자마자 바로 껐거든요. 그래서 쿠키 영상을 전 못 봤어요. 뭐 못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마블이나 이런 영화 그 보러 가는데 문제가 있는 게 저는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키 영상을 다 스킵해서 해버려서 뭐 쿠키 영상 되게 중요하다. 거기에 뭐 숨은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뭐가 많다 하는데 이거 지금 이제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뭐 김 선생님 쿠키 영상 보였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거 나중에 조금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건 시대 배경 관련돼서인 건데, 이 사실 그 노량해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역사 잘 모릅니다, 저는. 그쵸?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역사를 조금은 안다는 부분이 일본 역사예요. 음, 음. 아무래도 전공자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센고쿠 시대, 전국 시대라고 하죠. 이 그 노량해전이 사실은 이 그 히데요시가 이제 죽은 후에 이에야스가 이제 권력을 키우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이 노량이 있고 한참 지난 뒤에 이제 세키가하라 전투라는 전투가 센고쿠 시대 때 있었습니다. 이 전투의 다른 이름은 뭐 천하를 둔 전투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꿔서 부르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굉장히 격렬한 전투였고 이 전투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었죠. 그렇죠. 예, 이 노량해전이 없었다면 이 세키가라의 전투의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노량해전에 참가했던 이 일본의 장수들이 무사히 병력들도 다 돌아왔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노량해전 또한 이 세키가하라 전투의 어떤 트리거가 됐던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그것도 맞긴 한데요. 정확히 노량해전이라는 이제 딱 그 하나의 해전만 볼 게 아니라 음, 저는 이제 임진왜란 자체에 이제 영향이 컸다고 봐요. 음, 임진왜란에서 이제 피해를 본 이제 일본군의 생각을 하면은 세키가하라 전투 때 영향이 가장 큰 건 솔직히 해전 하나만이 아니라 음, 이제 이 외란 전쟁 전체 전쟁의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의 문제였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 이제 영향이 결국은 세키하가를 전투에서 이제 갈려지지 않았나. 뭐 근데 음, 이거는 분명히 이제 만약이라는 가정이지만 음, 또 모르죠. 그렇습니다. 네, 여튼 여기까지 기본 정보 설명드렸고요. 이제 시놉시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발발로부터 7년이 지난 1598년 12월, 이순신은 왜군의 수장이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왜군들이 조선에서 황급히 퇴각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절대 이렇게 전쟁을 끝내서는 안 된다. 왜군을 완벽하게 섬멸하는 것이 이 전쟁을 올바르게 끝내는 것이라 생각한 이순신은 명나라와 조명연합함대를 꾸려 왜군의 퇴각로를 막고 적들을 섬멸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왜군의 뇌물 공세에 넘어간 명나라 도독 진리는 왜군에게 퇴로를 열어주려 하고 설상가상으로 왜군 수장인 시마즈의 살마군까지 왜군의 퇴각을 돕기 위해 노량으로 향하는데 2023년 12월 모두를 압도할 최후의 전투가 시작된다. 라는 것이 시놉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살마군이 뭐예요? 시마주군을 살마군으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네. 시마즈가 한자로 살마. 네. 단순히 그구나. 정확히는 사츠마였던가요? 사츠마번의 네. 시마즈가 사츠마번 출신이니까, 맞죠? 시마즈 네, 맞죠. 사츠마번에서 굉장히 이게 뭐, 우리가 뭐 뒤에서 뭐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안승님이 없기 때문에 따로 뭐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음, 어, 사츠마번에서 굉장히 이름 날리던 장소였죠. 센고쿠 때도 그렇죠. 굉장히, 활약을 했던, 장수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시마즈라는 이 장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육지에서 굉장히 강했죠,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왜 해전에 참여했을까 싶기도 해요.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일본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은 어차피 해상으로 가야 되니까 결국 뭐 해상으로 다시 명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뭐 맞기는 한데 이게 상륙후가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포텐셜을 다 터트리지 못하는 상황이 뻔히 올 건데 굳이 이렇게 갔나 싶기는 합니다. 예. 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튼 시놉시스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코너는 신토크입니다. 네, 시놉시스까지 알아봤고, 이제부터는 저희가 스포일러를 쭉쭉 할 겁니다. 근데 뭐, 저번 방송처럼 제가 뭐, 줄거리를 쫙 읊으면서 뭐,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장면 하나하나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이제 같이 나눠볼까 하는데요. 씬 토크는 말 그대로 기억나는 장면들 혹은 인상적인 장면들을 이제 말하면서 그 장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이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부터 한번 스타트를 끊어볼까요? 네. 저는 일단은 첫 번째 장면 도요토미 네. 히데요시의 죽음, 풍신수길의 죽음 음.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쵸? 일단은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당시에 이 전국 센고쿠
이 시기에 급박한 상황을 말해주는 듯한 그런 시인이었는데,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어떻게 보면, 솔직히 임진왜란이라는 컨텐츠, 특히나 이순신이라는 컨텐츠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일본의 전국 상황은 솔직히 막 그렇게 막 안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궁금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 거진 보면은 궁금한 사람의 수는 좁죠, 그죠? 그러니까요. 많이 예. 없죠. 근데 이거를 짚고 넘어간다는 것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거기서 막 히데요시가 막 하면서 막 죽는데 옆에 막 이에야스가 되게 그 뭐랄까 그래 빨리 가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잖아요. 야야 껄떡껄떡 넘어가는구나. 가라 막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고 옆에 막 히데요리는 아버지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히데요시가 이에야스의 가는구나 이 모습 보면서 이에야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대로 이제 가잖아요. 그 그쵸? 모습이 이제 전국의 어떤 그 상황을 아는 저희로서는 이게 히데요시도 이제서야 알아차린 건가? 이에야스가 아주 너구리 같은 사내라는 것을, 사노키 같은 사내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아차렸나? 그런 분노의 외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 선생님 이 장면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그냥 아니 저는 그냥은 아니고 이제 솔직히 이제 히데요시가 역사적으로 따졌을 때 이에야스를 굉장히 견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에야스가 처음에 이제 일본 역사 얘기 좀 해도 돼요? 적당히 하세요. 예, 적당히 할게요. 적당히 하세요. 예, 아직 한참 남았어요, 우리 팀 얘기 한참 남았어요. 적당히 하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면 그 오다가에 처음에 히데요시가 이제 그 거의 뭐 몸종처럼 다녔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에야스가 이제 뒤이어서 이제 들어와서 오다가에서 조금 이에야스는 약간 좀 화친적인 느낌으로 오다와 조금 친해지고 오다를 좀 더 이 사람이랑 노부나가랑은 진짜 친해지고 싶다라는 동경의 느낌으로 들어온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히데요시와 그 이에야스 같은 경우는 오다의 부하로 들어온 그 시점부터 서로 견제를 하기 시작한 거의 뭐 본투비 라이벌 같은 느낌이 강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이제 히데요시가 이제 이에야스를 견제한 것도 있고 음. 그래도 이제 이 시인에서는 뭔가 조금의 일말의 희망이라도 믿었던 거겠죠. 그렇죠. 한번 그렇죠. 내가 여기까지 쌓아 올라왔는데 이거 무너지진 않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이 새끼가 설마 이거를 씨발 단 한 방에 무너뜨리진 않겠지? 나는 이제 그 일말의 희망, 그 조금의 희망을 보고 아, 이제 했는데 이게 뭐 이제 뭐지?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결국은 이에야스가 이기게 된 게 맞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라이토가 이제 씨발 애를 바라보던 그 표정으로 이제 쳐다보니까 이 새끼야 무슨 나는 틀리지 않았어 무슨 이제 간 건데 나는 틀리지 않았어. 근데 이제 물론 엘이 이제 라이토한테 지긴 했다 봐. 어,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세키가하라 전투를 생각해 보면 솔직히 말해서 히데요시 측근들의 헛다리만 아니었어도 히데요시 이기는 우세한 상황이었어, 사실. 이에야스가 이기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히데요시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안심하고 갔을지언정 일이 이렇게 됐다는 거에 하늘에서 보면서 참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첫 시는 이쪽 이제 히데요시 시점으로 간 거는 잘했다고 봐요. 저도 괜찮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사실상 이게 시작이자 끝이니까. 그리고 네, 저는 그것도 좋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통 한국에서 어떤 컨텐츠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나오면은 솔직한 말로 개 병신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막 손가락 6개 있고 막
외형적으로 개병신을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백발의 노인 정도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와, 그전 컨텐츠들에서 너무 히데요시만 하면 물론 우리나라에게 너무 조선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너무 그 아픈 상처를 준 주적이긴 하지만 너무 개병신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 우리가 저런 개병신한테 이렇게 애를 먹었다고 한 것도 좀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히데요시를 표현한 것도 좋았다. 예. 음. 그럼 김 선생님 혹시 인상적인 씬 있으신 거 있으셨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이후에 예, 이제 예. 예, 이후에 이제 한옥선들이 이제 보다가 이제 칠천령 해전 때 음. 이러면 이제 칠천령 해전 때 이제 없어진 배들 중에 이제 한 척이 들어왔어요. 한 척이 있어요. 이제 일단은 그 칠천량 해전 맞나요? 그쵸? 그거 맞아요.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해전이었는지. 칠천령 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수군의 대패한 이제 해전이죠. 일본에게. 어, 이제 단지 이제 이 칠천령 해전 같은 경우는 이순신의 패배가 아니라 원균의 패배죠. 아, 원균. 원균이 원균이 이제 원균이 이제 통제사로서 이제 참여한 이제 첫 전투였는데 음. 뭐 병크예요. 어, 사실상. 첫 전투로 참여했는데 개같이 패배했다. 그죠? 개같이 아주 그냥 비응신같이 패배를 했죠. 아, 그쵸. 이게 전술적인 문제였던 걸까요? 전술도 전술이고 이제 원균이 너무 좀 생각이 짧지 않았나. 음, 이순신에 비하면은 좀 생각이 짧지 않았나. 네. 음. 그러면 이렇게 볼 수 그런 있네요. 그 원균의 기량 부족이었다. 그렇죠. 기량 음. 부족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여튼 예,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를 했었는데, 그렇죠. 대패한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이제 그 이후에 또 명량해전이 있었고 이제 그 음, 이후로 다시 이제 조선 수군을 이제 어느 정도 복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칠천령 해전에서 이제 전사한 이제 전라우수사 이제 이혁기 장군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예. 그분이 탔던 파업선을 이제 찾아온 거죠. 예, 찾아왔어요. 예, 다시 돌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가라앉아 있었던 건가요? 가라앉아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어디 떠 있거나 뭐 이제 아마 이제 어느 버려져 섬에 있었구나. 그렇지 버려져 있었겠죠. 가라앉았으면은 못 끌고 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요즘처럼 크레인을 통해서 막 쥐잉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상황이 이제 그 칠천량 해전에서의 그 상황에서 이제 원교는 이제 치고 지체가 무너졌음에도 그냥 끝까지 이제 싸우다가 장윤이 전사했다. 라는 이제 음, 장군들의 얘기를 듣고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어, 그 파독소리에 딱 손을 대더니 손 잠깐 댄 이후에 이제 이거를 이제 대장선으로 삼겠다. 자기 어, 대장선으로 삼겠다. 어, 네, 딱 그 부분에서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진짜 죽음을 각오한 건가? 어, 음, 그냥 그 이제 죽 열심히 싸우다 죽은 사람의 배를 이제 자기 대장선을 삼는다는 게 솔직히 음. 좀 그렇죠. 솔직히 뭐 그거 열심히 싸운 거는 둘째 치고 죽었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 좀 재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서는 미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이렌들 때문에 여신 석상을 앞에 세우고 항해를 한다던가 이런 행위를 바다를 나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치고라도 이거를 이미 대패한 어떤 판옥선을 다시 이순신이 대장선으로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순신의 어떤 인성이나 어떤 어느 그 이순신의 어떤 기계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원균과 이순신이 사이 안 좋지 않아요? 사이는 안 좋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순신이 그 대장성까지 삼는다는 것은 아 원균의 어떤 그 패배한 그것까지도 내가 해보겠다라는 건가? 아니면은 그 새끼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라는 걸까요? 후자이지 않을까요?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후자인 것 같은데 그 새끼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 새끼 내가 질 줄 알았는데 내가 하면 다르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솔직히. 있죠. 내가 예. 씨발 명량에서 열세척으로 씨발 그 일본 많은 이런 것을 때려잡았는데 씨발 어. 저 새끼는 씨발 이미 입증했다. 나 알잖아. 나 펜타킬 개쩔었잖아, 저번에. 알지? 이러면서. 나 저번 한타 봤지? 나한테 맡겨, 막 이러면서. 그쵸. 아, 그렇군요. 예, 여튼 그 씬이 인상적이었다. 저는 이제 그 칠천량 해전이라던가 그 전에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솔직히 스킵되는 씬이었어요. 그냥 흘러가는 씬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저쪽에 우리 조선의 선조들의 주검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로 그냥 이제 넘어가는 씬이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알고 보면은 그 씬도 되게 의미가 있는 씬이었네요. 뭐 이제 실제 역사놀은 음. 그런 건 없었고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그딴 건 없었고 그래요? 각색이 된 부분이다. 그렇지 각색이 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순신이 이제 자기 부하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구, 열심히 싸웠다는 그런 점에서 이제 나도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각오가 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각색은 저는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 되게 좋은 씬을 또 들고 와 주셨네요. 저는 또 하나의 장면, 저도 또 이야기를 하자면 그 진린이 네, 이순신을 대하는 방법들이 나오는 씬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막, 뭐, 이순신 볼 때마다, 너야, 막 하면서, 막 계속, 막, 이순신 볼 때마다, 뭐, 장군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이순신한테, 너야, 막 이러면서 계속 노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노야라는 말이, 그거래요. 그, 되게 존경하는 그렇죠. 언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국인들, 따고, 막 이러면서 이제 형님으로 막 하듯이, 그런 것처럼, 노야는 그 어떤, 우리말로 하면은, 뭐랄까요, 선생님, 뭐 아니면 뭐 어르신,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특이하다. 저는 느꼈던 게 왜냐면은 우리가 솔직히 여러 이제 공교육을 받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명은 늘 조선을 안이 꼽게 보고 늘 아래로 보는 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왔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예. 근데 그 명의 어떤 대표의 도독으로 온 사람이 조선 수군의 어떻게 보면은 해군 참모총장급도 아닌 사람에게 저렇게 막 존경을 표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순신이면 해군 통제사면은 음. 통제사라는 직위 자체가 수군 정권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거 제가 몰랐네요. 뭐 모르실 수는 있죠. 뭐 이제 예. 잘 모르시니까 예, 조선의 예. 역사에 대해서 잘 이해를 안 하시니까 그런 음. 점에 있어서 이제 모르실 수 있는데 통제사라는 게 이제 통제사라는 직책이 이제 그러면은 거의 모든 부분에 이제 동급으로 봐야 되네요. 그 상황상. 그쵸. 음. 상에서 이제 독보로 봐야 되는데 이제 이순신이 이제 음, 영화상에서는 보면은 영화상에서도 실제 역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화상에서 보면은 진린이 이순신보다는 어려요. 어려 보이잖아요. 어려 보여요. 그쵸? 예. 그런 점에서 뭐 존경하는 것으로 있고 아마 아니면 이제 이제 노량 이전에 뭔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게 존경하는 것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진린이 처음에는 이순신을 약간 좀 꼰대 취급했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자기가 막 뇌물 그쵸? 받고 막 일본 그 왜군한테 뇌물 받고 막 보검 뭐 받고 막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거기에 이순신이 이건 아니다.
우리는 계속 할 거다. 명은 이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저 놓친네 저거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진린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이해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순신이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 가서는 진짜 끝에 존경을 표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국가적으로 되게 우리가 느끼는 명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이 느끼는 명나라 같은 경우는 오만하다는 느낌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사신이든 거기서 오는 상인이든 거기서 오는 뭐 노비든 다 그래도 명은 너네보다 위야 라는 느낌을 깔고 가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순신이 역시나 되게 대단한 장군이었구나. 이러한 오만한 어떤 장수나 이런 오만함을 피울 법한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존경을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저렇게 간다는 건 이순신의 개인 역량이 참 대단했구나, 정말. 이거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음, 김 선생님도 이 장면들 많이 보셨죠? 노야 하면서 하는 장면들. 그쵸? 노예야 뭐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뭐 질린이 이제 좀 뭐 영화상에서는 보여주는 거는 보면은 뇌물에 대해서 살짝 주저하는 면도 살짝 보이긴 했어요 초반에 이제 그래요. 막 그 갖다 줄 때 처음에 막 보검 갖다 주면서 막 할 때 살짝 조금 망설이는 면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그죠? 예, 망설이는 면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른 이제 육지에서 이제 하는 이제 이제 장수는 이제 이거 뇌물 먹고 봐주고 이제 진격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혹한 거죠. 그래? 이러면서. 그렇죠. 그럼 그런 이제 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명나라의 이제 상황을 음, 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음, 당시 명나라의 사정. 이제 명나라 같은 경우도 결국은 명나라가 뭐 이때까지 뭐 영화도 그렇고 뭐 이때까지 다른 드라마나 뭐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중국 쪽의 인상은 솔직히 이제 개국이잖아요. 근데 대국이긴 해. 대국이긴 해. 그게 빡쳐, 솔직히. 대국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소국이 이제 조선은 결국 뭐 이제 전쟁을 피하려면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뭐 네. 조공을 근데 조공을 했죠. 안타까운 게, 최근도 대국이야. 지금도 대국인 게 좀,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아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영화상에서는 음, 그냥 이제 음. 더 싸우고 싶지 않다? 그냥 이제 이 정도만 충분히 도와준 거 아닌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진린이라는 그 장수의 어떤 외관 있잖아요. 붉은 망토를 하고 있다던가 되게 화려하잖아요. 보검이나 갑옷 자체도. 솔직히 말해서 이거 화살 맞기 딱 좋거든요. 저 새끼 대장이네? 하기에 굉장히 좋은 복장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이게 이 어떤 이 국가를 대표하는 장수,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한 것 같아요. 예. 여튼, 예, 제가 뽑은 두 번째 장면은 이렇고, 뭐, 김 선생님 혹시 또 인상적인 장면 또 있으셨나요? 어 저는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음, 예, 예. 이제 이순신이 이제 끝까지 싸우려고 하잖아요. 아, 일본군을 예, 일본군을 예, 음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진림이랑 이제 갈등도 겪고 하는데 뭐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이순신의 이제 어떻게든 이제 싸워야 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에서 어 진림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까지 싸우려는 이유가 뭐냐? 음. 이제 뭐 이제 임금에 대한 이제 충성이냐, 아니면 이제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냐, 아니면 이제 복수냐, 아니면 이제 네 아를 죽인 거에 대한 복수냐. 이제 이렇게 면이었죠. 예, 면이. 그쵸? 예,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다 끝났다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면서 이제 왜
니네 임금도 다 끝난 전쟁이라는데 왜 싸우려고 하는지 이제 하면서 이제 분노를 아니고 그냥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딴지를 걸죠. 이제 그럼에도 그냥 가는 이제 이순신의 모습에서 이제 뭔가 이제 꼭 이유가 있는 건가 싶은 이제 그런 이제 인상을 주는 장면이라서 음, 궁금증을 자아내는. 네. 그렇죠. 이게 저도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에 만약에 제가 저런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절대 이순신처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해전을 만약에 더 이렇게 약간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더 희생을 낼 필요가 있을까? 그냥 우리가 싸잡아 팬다 하더라도 가둬놓고 팬다 하더라도 희생이 없진 않을 텐데 여기서 더 한 희생을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전세는 기울었고 패전이라고 저쪽에서 인정을 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음, 어떻게든 이제 부산으로 갈 생각이었죠. 그러면은 굳이라는 생각을 저 같으면 할 텐데 근데 이수신 장군 같은 경우는 아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죠. 그 이왕 팬 김에 죽을 때까지 안 패면 이 새끼들 나중에 복수하러 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왜냐면 이제 역사상으로 따졌을 때도 음, 조선과 일본이 서로 이제 화치 종전을 한 게 서로 이제 종전을 선언한 게 세케하라 전투 이후에서 좀 더 시간이 지났어요. 맞아요. 그쵸. 이에야스가 그게 이제 이제 화친을 하자는 화친 과정에서도 솔직히 좀 문제가 있었죠. 어느 잡음이 정도. 많았죠.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뺀 것뿐이다. 음, 나는 이에야스 입장에서는 나는 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하면서 이제 이런 거고. 그렇죠. 나는 가지도 않았고 뭐 어차피 우리는 패배한 게 아니라 뺀 거다. 그뿐인 거고. 이제 끝까지 안 그래서 졌다고 해. 끝까지 안 졌다고 지랄해. 거기에서 이제 조선도 이제 돌려받아야 될 거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지를 못하니까 음, 그런 점이 또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얘기가 좀 오갔다가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절충안으로 이제 해가지고 조약을 맺었죠. 조약을 음, 맺으면서 이제 파티를 했죠. 뭐 근데 이제 솔직히 이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제 솔직히 좀 큰 피해를 주지 못했다면은 음, 언제든 다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갈 수 있다고 음, 봐요. 음.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진짜 상대방 짓밟으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왕들이 뭔가 반란을 해서 왕권을 다시 잡아가지고 했을 때 그 일가족들을 몰살시키는 이유가 단지 그 일가족의 어떤 장수와 내가 싸워서 이 사람이 정말 싫어서 분노해서 죽인다기보다는 그 일가족을 싹 없애버려야지 그 이후에 나의 어떤 정권에 도전할 만한 애들을 유력자들을 처단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행위잖아요, 그게. 그쵸. 그러니까 외에 대한 이순신의 자세 또한 그것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예, 저도 어떻게든 뭐 최대 피해를 줘야 뭐 어떻게든 최대한 섬멸을 해야 음, 이제 향후에 이제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본 거죠. 이순신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예, 예. 저도 그 장면들 보면서 솔직히 저는 이제 자꾸 이순신 장군이 이제 뭐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성웅이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언터처블이고. 그러니까 어 저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장군님께서 저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없을 리가 없다. 라는 느낌으로 해서 계속 봤는데 만약 내가 저 자리에 있다? 힘들 것 같다. 나는 저런 선택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 같으면은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오, 결국은 이거는 향후를 위해서라면 밀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느 정도 피해를 더 많이 주는 게 맞아요. 선멸까지는 못해도 거기에 준하는 피해를 줘야 되는 건 맞아요. 솔직히 음, 이제 우리 이제 전쟁 끝이야. 이제 우리 온전히 보내줘라고 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음. 이제 후퇴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줘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저는 그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종전을 받아내는 것, 종전을 받아내고 이후에 다 풀어주는 것, 이거가 전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말로 근데 합시다, 결국은 말로. 이런 말로 느낌. 해서 공전을 한다 해도 이제 문제는 그 병력이 그대로 살아서 가면은 언제 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것도 그래요. 결국은 병력의 온전 차이예요. 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역사상이든 이제 영화상이든 뭐 항복을 안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정복도 안 했고 뭐 정전도 안 했고 음, 단순히 그냥 퇴각하라는 딱 일본 이제 히데요시의 마지막 전원이었으니까 그런밖에 없었으니까 결국은 정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정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음, 결국은 피해를 줘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네, 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 선생님의 두 번째 인상적인 시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꼽았던 인상적인 시는 함대 전투신. 네, 그러니까 노량 처음에 이제 노량 해전이 시작되는 밤에 시작이 됐죠. 그렇죠? 밤이라고 해야 되나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여튼 밤이죠. 밤에 시작을 해서 안개가 자욱하게 가려져 있는 또 이게 그 순천이나 이쪽은 진짜 안개 많이 끼거든요, 여기가. 네, 안개가 자욱히 가려져 있는 데서 막 화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날라오면서 심하지에 군대들을 거의 뭐 쥐잡듯이 잡으면서 그 뒤에 막 거북선이 막 등장을 하고 막 하면서 갖다 박으면서 막 그 하는 그 함포들이 또 바바바방 발사하고 막 이게 이 함대 전투신이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 전투신 자체가 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전쟁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그 네네네. 전쟁 영화들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 사람들의 참상이나 이런 걸 보기 싫어서도 그렇고 두 번째는 너무 시끄러워서도 그렇고 특히나 현대전 같은 경우는 진짜 아비규환이 따로 없잖아요. 솔직히 그게 인간의 그렇죠. 시점으로 해서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폭격 떨어지고 탱크 오고 막 자꾸 막 어디서 폭탄 날라오고 펑펑 터지고 이러니까 근데 그 이 함대는 이게 그 김 선생님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이 함대 전투는 남자의 그 가슴에 무언가에 불을 지피는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아요? 특히 이제 사격, 이제 한포 사격이, 이제 한포 사격에 대해서는 좀, 예, 멍이 차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군함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이제 군함은 잘 안 쓰잖아요. 이제 진짜 현대로 와서는. 그 이제 전함을 잘 안 쓰죠. 전함이 이제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지스함이나 뭐 이런 그 항공모함이나 보통 이런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병력들을 수송하거나 결국은 비행기를 수송해서 공중에서 이제 뭐 폭격을 가하는 느낌으로 이제 보통 가는데 근데 이 함대가 직접적으로 어떤 포나 미사일들을 발사해서 하는 그 함대 전투가 뭐 2차 대전도 그렇고 1차 대전도 그렇고 뭐 이런 시기에 뭐 중세 시기의 작품들에서도 나오면은 함대 전투는 왜 이렇게 멋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튼 뭐 함대 전투 씬이 인상적이어서 저는 그 막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예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어떤 함대 애니메이션들 그런 게 꽤나 많았잖아요. 뭐 그렇죠. 은하영 전설도 있고 뭐 뭐죠? 뭐였더라? 스타워즈도 있고, 네?
스타워즈도 있잖아요. 스타워즈도 있고, 뭐, 영화로 따지면 그렇죠.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따지면 은하용전설이나, 뭐, 건담도 마찬가지고, 뭐, 그 외에 함대들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많았는데, 그 함대 전투를 보면 참 좋더라고요. 우주에서도 하는. 네. 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함대 뭐 전투 그냥 좋지 저는 않습니까? 뭐 좋은 것도 있고 좋게 본 것도 있고 그냥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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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그냥 뭐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긴 그렇군요. 한데 예. 뭐 그냥 확실히 그냥 한 포사격 자체가 이제 뭔가 좀 간지나고 하면은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 선생님이 뽑은 뭐 인상적인 시 혹시 있었나요? 없으면 음 넘어가도록 하죠. 그럴까요? 네, 농담이고요. 예. 어 이제 영상의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는 이제 갑자기 1인칭으로 바뀌면서 이제 전투 후반부에 이제 명나라 군사가 이제 쭉 함상에서 이제 돌격하면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펼쳐지는 이제 아침 해 뜰 때까지 펼쳐지는 그 씬들이 있어요. 영화 마지막 부분에. 1인칭으로 바뀌면서 그래,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주죠, 그게. 네, 그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이제 그런 점도 좋았고 이제 솔직히 노량의 해전이 이제 역사상으로도 좀 어느 정도 피해를 많이 봤던 피해가 좀 있던 전투였거든요. 조선에게도. 그거 나중에 그 자막 나오는 거 보니까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많이 죽었다대요. 뭐 이제 정확한 기록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명확하게 이제 좀 명확하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음, 뭐 이제 아무튼 이제 이때까지 해전에 비하면은 피해를 보긴 했어요. 음, 이제 근데 이제 이 이유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일단 저녁에 밤부터 이제 공격을 시작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잡으려면은 결국은 백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생겼다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음. 예 이제 그런 거를 잘 보여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보여준 상황들의 묘사가 되게 좋았다라는 거네요. 그쵸?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게 결국은 백병전이네요. 결국은. 아무리 한 포를 달고 원거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육지가 없는 바다에서 뭐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백병전으로 이게, 전투가 마무리가 되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음 음, 맞죠.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잖아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고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도 우리가 2025년, 24년 이 정도쯤에 왔으면은 더 이상 현대전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 돌격대라던가 이런 사람은 별로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사람은 중요하더라고요. 전투에서는. 그쵸. 사람의 물량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음, 이제 사람이 있어야 무기를 들 수가 있고 음, 그 무기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음. 결국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때나 지금이나. 네. 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씬 토크를 해보고요. 이제, 주제 토크로 넘어갈 건데, 근데 주제 토크는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하죠. 영화 자체가 직관적이기 때문에, 따로 뭐, 주제 토크를 할 거는 없었고, 그리고 제가 뽑은 주제 토크 주제들이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의 왜군 산멸 작전은 옳은 선택이었는가? 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고, 뭐 그다음에 일본군의 해전 전술은 왜 이 모양인가? 뭐 이런 부분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섬나라가 해전에 강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오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일본도 어차피 내전이 거의 자신들의 전쟁의 전부였고, 그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이 섬나라기 때문에 해상 전투력이 이게 좋을 것이다. 이거는 뭐 그 큰 전투에 두 번의 패배가 있는 국가에게는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한 가지 이야기를 주제 토크 삼아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선조가 이순신을 비롯한 공신들을 질투했던 이유는 도당체 뭘까요? 저는 뭐 결국에는 이제 자기 자기는 이제 이거를 피하려고 저 이제 북에 이제 경계 끝까지 간 다음에 이제 요동으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빌었는데 음, 이제 지 밑에 있는 장수들은 갑자기 싸우더니 갑자기 승승장구를 하고 있지 않나. 영웅이 되었죠. 그쵸? 게다가 이제 지가 이제 대충 떠넘겨버린 이제 광희군한테 대충 떠넘겼는데 그 광희군이 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왕에 대한 이제 비중이 낮아진 거죠. 그, 왕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비교가 된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뭐냐면 본인이 그 상황에서 빠져 있었잖아요. 다 그쵸? 짬 때리고 갔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이게 너무나도 고맙게 다들 잘 지켜놨다면 와 진짜 고맙다. 진짜 개 존망할 뻔했는데 이걸 살리네. 와 실화냐? 막 이러면서 야 진짜 고맙다. 한 명 악수하면서 야 내가 밥 한 번 살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진짜로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 사람의 심리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우리 전란 때도 저번 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김자령을 저번 편에서는 죽였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그 공신들을 이렇게 좀 물론 실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다를 수도 있다만 왜 이렇게 나는 달라붙어요. 가만 못 냅두냐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요번에도 선조 잠깐 나오잖아요. 아주 잠깐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여기서 약간 이순신이 자멸하기를 바라는 그런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나서고 최전방에 있는 사람한테 저걸 왜 저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음, 이거는 단순히 자신의 어떤 뭐랄까 지지도 이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이 영웅 취급받고 있는 데 있어서의 질투가 아니다. 이거는 뭐랄까 그냥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사랑받고 있는 걸 보면서 느끼는 듯한 아주 유치한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치하더라고요. 뭐 유치한 건 맞죠. 솔직히 음, 말하면 음, 뭐 역사상에서는 분명히 손조가 이제 좀 공신도 공신이고 뭐 물론 이제 이순신은 조금 뭐 예외로 둬야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외에 이제 의병들에게는 연차를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오, 그래요? 역사상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남발을 하지 말라고 이제 신하들이 이제 이해할 정도였다고 근데 이거 하니까 전란에서는 다르잖아요. 전란에서는 청해 검신 우리 천영이 면천 안 해줬지 않습니까? 김자령 죽였잖아, 지금.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역, 역사에서 이제 가끔 물론 이제 그 의병들 중에 이제 좀 깔이 이제 성깔이 좀 안 좋거나 뭐 이제 사고를 친 이제 부류가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거기에 이제 살짝 틀어서 음. 각색해서 넣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는 진지하게 받지 마시고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여튼 주제 토크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평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저희가 별점 5점 만점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고, 소수점 0.5점씩으로 이렇게 나눠서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김 선생님의 평가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영화 자체를 김 선생님이 픽하셨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별점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장점과 단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별점 5점 중에 4점을 주고 싶어요. 4점이요. 네. 굉장히 높은 4점을 점수를 줍니다. 주셨네요. 뭐 전에 전랑 같은 경우는 제가 3점을 줬잖아요. 네네. 이제 전랑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의병의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종전 이후에 뭐 이제 의병의 처분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개인 서사? 이제 그 작품의 이제 개인 서사에 대한 이제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점에 어떻게 보면 외라는 그 안에 서브 컨텐츠 중에 하나였고, 메인 컨텐츠는 이제 이종려와 천영의 갈등이 주요 컨텐츠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외란 씬을 또 많이 안 다뤘기도 했고.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안 좋다고 평가를 내렸다면, 이제 노량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진왜란 마지막 이제 해전이었던 우량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이순신의 이제 최후의 전투를 보여줬는데, 저는 과정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음, 그 과정을 솔직히 저는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음, 어 거기에서 이제 캐릭터의 이제 그 캐릭터들의 이제 각각 캐릭터들의 이제 각각 캐릭터들의 이제 인물상들이라든가 그런 군상들. 거를 그 군상들도 잘 보여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뭐 이제 결과도 잘 보여줬다 생각해요. 음, 이순신도 이순신 나름대로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간 것이나, 어 시바지 같은 경우도 중반 이제 전투 초반이랑 뭐 이제 중반까지 이제 어 좀 능력 있는 모습, 이제 포스 막강한 있는 모습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보여줬죠.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점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런 캐릭터 성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서 음, 음. 4점을 드렸는데, 뭐 이제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다면 솔직히 부족한 게 이제 있다면. 뭔가 좀 크게 기대하시는데, 그렇게 큰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인 배우가 이제 타국의 언어를 쓰는 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언어를 이제 그 나라의 언어로 이제 표현하는 건 저는 이제 뭐 큰 상관은 없는데, 개의치는 않은데, 개의치 않은데 뭔가 일부 이제 대화 내용에서 뭔가 좀 어눌한 게 있었다. 예. 어눌한 게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음. 그 점에서 조금 부족해서 4점을 이게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김 선생님도 그 일본의 컨텐츠들을 많이 소비하시고 뭐 사셨던 분이라서 일본어가 들리는데 이게 안 들리면 이게 안 찝히는 건데 들리니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네, 여튼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평점과 캐릭터의 어떤 군상들, 그리고 그 캐릭터의 어떤 매력들을 다 잘 보여주고, 그리고 스토리 라인 자체도 실제 역사의 어떤 과정에 굉장히 비슷한, 그리고 아주 적절한 각색들을 섞어서 그 과정들을 잘 보여주었다라는 부분이 주요 평점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별점 1.5점 드렸습니다. 하여간에 솔직히 말해보세요. 네, 김가민 감독님 싫죠? 네, 왜요?
1.5점인 거죠. 아니에요.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영화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저와 좀 안 맞는 영화라는 걸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 호불호에는 안 맞는 영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저는 전쟁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별점이 이렇게 낮아졌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한 줄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장점과 단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점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다짜고짜 조선의 상황부터 진행되고, 일본의 어떠한 상황들, 외국의 어떤 상황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퇴각하려는 거고 일본의 전국은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걸 설명해주고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외란의 컨텐츠들은 저 악의 무리가 우리에게 쳐들어왔다. 으악 어떡하지? 여기에 그냥 초점이 맞춰 있을 뿐이죠. 사실. 그쪽 악의 무리들이 왜 우리 쪽에 쳐들어왔는지가 중요한데, 근데 그렇게 서사를 넣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은 악의 무리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념 대 이념의 대결이 되어버리면 그러면은 3자 입장으로 그냥 이거를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3자 입장으로 보기에는 조선은 우리의 나라고 우리의 선조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을 주면은 저 사람들이 안 나빠 보일 수 있는 여지를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여태까지 컨텐츠들은 그냥 일본은 악의 무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는 부분에서 일단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요? 그 외에는 장점은 함대 전투씬 멋있었다. 초반 야간에서 시작하는 함대 전투 장면은 굉장히 박력 있고 거북선 등장할 때는 진짜 무슨 최종병기 등장하듯이 물론 뒤에 막 부서지고 하기도 했지만은 처음 등장신 자체는 진짜 멋있었거든요. 막 등장해가지고 적들 막 배에 그냥 갖다 박아가지고 막 다 막 아비규환 만들어버리고 이게 거북선이 저렇게 이용됐구나. 저래서 막 그 갑주처럼 입고 있어가지고 그 배들 사이에 들어가서 막 한 포를 막 좌우 사방으로 그냥 바바방 쏘니까는 진짜 간지나더라고요. 거북선이 저렇게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참 멋있다. 막 이 생각도 했었고 해서 함대 전투 씬은 멋있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장점 말씀드리고요. 단점입니다. 네. 일단은 이순신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것도 알겠고 성웅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이거 이순신이라는 컨텐츠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거의 뭐 받들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독이 든 성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든 연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컨텐츠적으로 이순신은 다루기 굉장히 힘든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되게 쉬워요. 이순신은 성웅이고 영웅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구했어. 마지막까지 그 전쟁에서 그 필드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신 우리나라를 구해주신 영웅이다. 직관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다루면은 다룰 수 있는 인물이죠, 사실. 근데 제가 왜 독이 든 성배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를 더 이상 이 컨텐츠를 가지고 더 뭐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받들고 있고 너무나 신성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떠한 영웅들을 다루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네. 오다 노부나가나 히데요시나 이에야스나 뭐 아케치 미치히데나 뭐 이런 타케다 신겐이나 우에스기 겐신이나 이런 영웅들을 여성화해서 심지어 야게임에 등장시키는 일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쵸. 우리나라를 만약에 이순신을 역해화해서 모해화해서 게임에 등장시킨다. 그 회사 굉장히 논란에 쌓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순신은 절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도
이순신이 이 사람도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난중일기에서도 보면 욕을 하는 부분도 있고 원균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이 사람도 중간중간에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스킵되면서 아예 그냥 뭐 영웅 그 자체로만 만들어 버리고 하는 게 일단 스토리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안 좋다. 이 인물을 다루기에는 이 인물을 주된 인물로 다루기에는 정말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는 연기입니다. 백윤식 씨, 최민식 씨가 제가 이순신 역할을 한 딱 그 두 배우분을 이제 명량과 노량에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음흠. 배우분의 포텐셜을 절대 끌어올릴 수 없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자, 최민식 씨가 연기한 악마를 보았다 해서 그 연기들이라던가 진짜 명연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순신의 연기는 단편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게감 있는 그냥 장군, 영웅으로서의 그 풍모 이런 것밖에 없어. 그냥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직관적인 연기를 할 수밖에끔 만드는 이 캐릭터 자체가 너무 독이 든 성배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루하다. 캐릭터 자체가 이제는. 음. 예, 여기서 깨려면은 이순신을 역해화하더라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힘들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이순신이라는 컨텐츠가 독이 든 성배라고 생각을 했고 빌드업 되는 초반 3, 40분 장면 솔직히 늘어집니다. 전 재미없었어요. 솔직히 아무런 감흥 없었어요. 그냥 뭐 네. 그냥 진행되는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그냥 역사서 읽고 있는 느낌? 그냥 진행 자체의 속도감도 솔직히 이 영화 러닝타임 되게 길잖아요. 이거 긴 것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전 되게 지루하게 느껴졌고 빌드업 때는 30분에서 40분이 전 중간에 잤어요, 솔직히. 자고 다시 봤거든요. 예, 그 정도로 별로였다. 예. 그만큼 별로셨다. 음. 아하. 그리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위인전 같은 느낌? 스토리라인 자체가 그냥 위인전 보는 느낌? 그러니까 인물의 전기 영화를 이제 저도 이제 다큐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전기 영화를 자주 보는데 전기 영화를 보면은 인물이 이렇게 떴다가 가라앉기도 하고 떴다가 가라앉기도 하고 지수수로 이렇게 패대기 쳐졌다가 다시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되기도 하는 그런 게 있어야 파란만장한 게 있어야 볼만한데 이거는 뭐 그냥 어릴 때 읽었던 위인전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 그냥 어릴 때 읽었으니까 재밌었던 건데 성인이 된 제 입장에서 그냥 위인전 보면은 그냥 좀 그렇잖아요. 전기를 보는 게 낫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좀 별로였고 연출 자체도 굉장히 노골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일단은 이거 촬영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게 일단은 인물들의 사이드컷 옆모습이라든가 이런 거 별로 많이 안 나왔다는 거. 연출적으로 되게 다양한 컷을 시도하지 않았다. 인물들에 대해서 특히나 인물들이 뿜어낼 수 있는 감정선이 아주 한정적인 그런 연출들을 많이 했다고 느껴지고 그 외에 이제 이순신의 악몽신이라던가 네. 그 면아 막 이러면서 가는 그 악몽신 솔직히 말해서 좀 별로다. 이거 이렇게 좀 하는 게 오히려 그냥 그 씬을 아예 컷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이순신이 악몽을 꾸다가 깨서 보니까 옆에 부인이 있어가지고 왜 그러세요? 하면은 면이의 꿈을 꿨어. 뭐 그냥 이 정도만 하더라도 되는 씬인데 굳이 악몽 장면을 집어넣은 것 자체가 일단은 별로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부하들 관등성명 하는 씬? 뭐 갑자기 막 이따가 이혁기 누구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다르게 연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 거기서 굳이 관등성명을 외쳐가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읊어가는 게 물론 영화적으로 이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영화적으로만 봤을 때 재미면으로 봤을 때는 필요 없는 씬이지 않았나. 뭐 그거는 차이가 뭐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솔직히 취향 차이. 취향 차이인데 저한테는 이거는
연출적으로 좋지 않은 연출이다. 이거 영화적으로 봤을 때 제가 평론가나 누군가를 가르칠 때 교본으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연출하셨죠? 이거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출하면 영화 늘어집니다. 중간에 이렇게 슬로우 모션 넣어서 누군가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 당신들이 위인전의 영화를 만들 거면 뭐 캠페인적인 광고를 할 거라면 이런 씬 괜찮지만 영화적으로 봤을 때 속도감 굉장히 떨어뜨리는 씬이기 때문에 지양하셔야 됩니다. 이런 씬은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영화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 배우들의 어떤 네임드, 뭐 정재영 배우라든지 허준호 배우라든지 뭐 김윤석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의 네임드에 비해서 너무 쉬운 연출들을 했고 캐릭터의 각색도 너무 쉽게 잡았기 때문에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그런 영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기량이 이렇게 높은 배우들을 가지고 이렇게 단편적인 캐릭터를 만든다? 그래서 제 평점은 1.5점이었습니다. 짜치시네요. 제가 짜치다고요? 아유, 아이 그냥 짜치다고요. 점수가 짜다고요. 점수가 짜다. 네. 뭐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이런 영화를 안 좋아하기도 하고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튼 이렇게 평가까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방송에 대한 소감 듣고 룰렛 돌릴 텐데 마지막 소감 김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 솔직히 노량은 솔직히 이전 작품들을 좀 봐야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저는 이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저는 솔직히 재밌게 봤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좋았고 뭐 이순신 솔직히 뭐 이제 저도 솔직히 이순신에 대한 이제 얘기는 솔직히 뭐 역사가 뭐 개변됐던 건지 아니면 뭐 대체 역사 같은 그런 게 아닌 이상 솔직히 이제 이순신에 대한 얘기는 이제 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예. 김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웬만한 이제 표현 다 한 것 같아요. 나올 거 다 나왔다. 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진왜란에서 이제 좀 다른 부분을 좀 알려주면 안 되나. 네, 그런 예. 그런 느낌에서 전 이번 소감을 좀 그냥 좋긴 좋았으나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이순신은 그만 다룹시다.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드라마에서 그 정도로 길게 다뤘으면 다 다룬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만 영화는 누가 뭐라 해도 천만이 되는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코어는 무의미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운이 좋아서 잘 될 수도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소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튼 뭐 제 개인적인 충분히 위험하지 않았나. 충분히.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룰렛 돌리고 방송 마무리하죠. 네. 자, 그러면 돌리겠습니다. 이제 작품이 두 작품이 사라졌는데 과연 이번에는 또 어떤 작품을 들고 저희가 돌아올지 돌려보겠습니다. 돌려 돌림판. 자, 과연 어떤 작품일지. 자, 다음 작품은 쥐라기 월드입니다. 네, 이 작품은 이제 안 선생님이 픽한 작품인데 이번에 또 안 선생님의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네요. 아니, 내 작품은 도대체 언제 하냐? 내가 뽑은 작품은 도대체 언제 리뷰를 할 수 있을지. 뭐 이제 다음에 나오겠죠. 예. 계속 안 나오다가 나중에 막 세 개 연달아서 나오고 막 그런 거 아닌가 싶은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테마야 알겠죠. 네, 어쨌든 돌림판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빡화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포티파이에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